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단일화 바람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민병희, 신경호, 원병관 후보 3파전으로 진행 중인데요. 추가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신경호 후보가 민성숙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신 후보는 고교 학력진단 평가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키우고 인성교육 강화, 학생 안전 강화, 학생과 교사들의 복지를 늘리는 등 5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방과 후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적극 권장해서 맞춤형 보충 수업 그리고 자율학습도 실시하겠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원주시청에서 박정원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 교육감은 출마 선언을 하며 지역 캠퍼스형 고교인 강원 행복고등학교 확대, 공립유치원 확대, 초등돌봄 100% 지원, 수학, 영어, 기초교육 책임제 등 8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일상적으로 읽고 쓰고 토론하고 융합하는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겠습니다. 중도 후보를 표방하는 원병관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교육정책과 학점 인증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현재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도 교육감 선거. 추가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어 교육감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가 남북 고성 앞바다에 추진 중인 평화의 바다에 대해 어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 조업을 견제할 수 있고 자원 남획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선들이 동해 먼 바다에서 줄지어 북한 수역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중국 어선입니다. 중국 어선은 2010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 지난해엔 1,700여 척, 올해도 벌써 700척 가까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북상하는 중국 어선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경도 130도 외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에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를 남획하면서 남하하는 오징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동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은 10년 새 크게 줄었지만 북한 수역에 출어한 중국은 같은 기간 오히려 14% 늘었습니다.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의 무차별 남획을 견제할 수 있는 남북 공동 어로 구역에 기대가 큽니다. 명태자원 증식과 인공방류 사업을 하는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갓 부화한 치어부터 20cm 넘는 성어까지 80만 마리의 명태가 자라고 있고 지난해까지 31만여 마리를 동해에 방류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고성 앞바다에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자연산 명태 2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잡혀 화제가 됐습니다. 동해안엔 많진 않지만 이처럼 자연산 명태가 아직 있습니다. 국민어종 명태의 자원 회복을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북한에서도 한류성 어종인 명태 양식과 방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백 평방미터에 달하는 배양정을 꾸리고 순환식 냉각수 공급 체계를 완성해서 명태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새끼 명태들을 자연 수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보유한 기술과 자본 등 장점을 살리고 힘을 합치면 동반 상승 효과도 기대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명태 등 그 한해성 어류를 양식하면 명태 자원이 증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 어업인들이 평화의 바다에서 공동 조업을 하면서 오징어와 명태 살리기에 힘을 모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어획량이 크게 줄어 최근 금징어라고 불릴 만큼 귀한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동해에 출어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올해 오징어 어획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문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주문진 항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체락기 어선들이 잡아온 산 오징어로 가득합니다. 수협을 통해 경매를 마친 오징어는 대기하고 있던 화로차로 옮겨 담아 횟집으로 바로 갑니다. 하루 동안 10만 마리의 오징어가 경매돼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5월 1일부터 우리가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10한 5일 동안에 고기가 전혀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독도에 이번에 가가 낙고기 이번에 뭐 갑작스럽게 오늘 좀 지난 낮에 좀 났습니다. 20마리 한 급에 12만 원대였던 산오징어 값이 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징어 성어기는 6월부터 시작되는데 5월에 오늘에 이렇게 많이 잡힌 경우는 참 이례적이고요. 앞으로도 오징어 어획량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올해도 북한 동해 해역에 출어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체납기 어업인들은 남북을 오가는 오징어 회유량이 늘어나 성어기까지 만선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원주 법천사제에서 발굴된 다양한 석조 문화재를 전시 관리할 보호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현재 보존 처리가 진행 중인 지광국사탑 제자리 찾기 운동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국가사적 제466호로 지정된 원주 법천사지.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모두 10차례의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탑과 법당 등 고려시대 대규모 절터의 배치 형태가 확인됐고 불상과 석 등 장식 기와 등의 유물도 발굴됐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인 법천사지와 석조 유구를 관리하기 위해 전시관이 만들어집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법천사지 일원에 문화재 보호시설을 짓고 관리실과 전시실, 체험실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천사지의 성격 그리고 그동안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해서 관광 자원화도 하고 탐방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물 전시관이 건립되면 현재 추진 중인 지광국사탑 제자리 찾기 운동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복궁에 있던 지광국사탑은 현재 2년 넘게 보존 처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말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문화재청은 지광국사탑을 본래 있던 법천사터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보호시설이 있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물전시관이 옴으로 해서 또 지금 이제 보존 처리하고 있는 이 문화재가 꼭 본래 자리로 와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그 신념이 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원주시는 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말쯤 착공해 2020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강원도가 받는 피해액이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군사 규제와 농지 규제 등 안보와 환경 보전 등의 이유로 강원도가 받는 자산 가치 손실액은 연간 2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사 규제로 인한 손실액이 8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 규제는 8조 5천억 원, 환경 규제가 8조 2천억 원 등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평화 분위기에 맞춰 군사 규제와 농지 규제 등을 5대 핵심 규제로 선정해 규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100일을 기념해 강릉시장기 시민 컬링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강릉 컬링센터에서 37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지난 2015년 동계올림픽 G-1000일을 기념해 처음 개최된 시민 컬링 대회에는 강릉시 21개의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강릉 컬링센터에서는 다음 달 회장배 전국 컬링 대회에 이어 11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 등이 개최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과 산사태 예측 정보에 따라 상황 전파와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산사태 발생 시 피해 조사반도 운영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 1000여 곳을 사전 점검하고 다음 달 말까지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오늘 11월까지 민통선 일원의 생태 교란종 제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 2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통선 일원 생태 교란종 제거 사업은 민통선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생태 교란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뤄집니다. 특히 생태 관광지 주변과 민통선 지역, 그리고 민통선 주변 지역 및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의 순서로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지난 2월에서 4월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 지역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는 18일까지 영동 지역이 20에서 70mm, 영서 지역은 4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으며 강원 산지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늘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돼지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실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춘천과 원주, 철원 등 주요 9개 시군은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시군 자체 점검반을 투입합니다. 특히 농장 내외부 일제 소독과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소독 설비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 모든 양돈 농가의 방역 관리 실태를 병행 조사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 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과 예술체험을 지원하는 2018 소외계층 문화예술반상회를 실시합니다. 문화예술반상회는 도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공고 절차를 통해 1차 서면심의, 2차 면접심의를 거쳐 22개 예술단체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선정된 예술단체는 음악과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와 플라워 공예, 도자기 등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반상회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강원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의 숙박과 식품 위생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의 객실과 침구류 확보와 소독, 세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촌 정비법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주방도구 살균 방식과 객실의 먹는 물 비치 등 위생 관리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강릉시는 산불 위험 취약지에 대한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를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강릉시는 산불 발생 시 주택 전파는 최대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택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의무가입 화재 보험료는 국비나 지방비에서 보조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주 회촌마을의 페이브 플러스 사업단이 주민 주도형 농촌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이번 공모 사업은 앞으로 2년 동안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페이브 플러스 사업단은 회촌마을의 가치 발굴과 이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능동적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회촌마을은 매지 농악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하며 1월 대보름 축제와 5월 단오 축제, 7월 옥수수 축제와 10월 김장 축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에 참여하는 동해 ECT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부국증권이 금융조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국증권은 동해 ECT의 망상지구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지분 투자를 통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면 동해 ECT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